불과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병, 심내혈관 질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심근경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없다가 한 40% 정도는 심근경색이 생김과 동시에 사망해버리죠. 돌연사를 막는 비밀은 혈관에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선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돌연사 이 세 가지인데요. 근본에는 다 동맥경화입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흡연을 하는 분들은 이게 대략 한 20배 정도 되고요. 어느 혈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혈관 전부 다 공격합니다. 많은 시간 진행이 돼버리면은 이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최근 영화님을 괴롭히는 건 원인 모를 흉통입니다. 주말 오전 편히 쉬고 있을 때에도 가슴을 콕콕 찌르는 통증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냥 뭔가 바늘로 찌르듯이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답답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저를 갖다 그러니까 뭔가 짓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 숨이 잘 안 쉬어질 때도 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증상이 시작되면 혹시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닐까 무섭습니다. 그저 가슴 부근을 마사지하고 걸어보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몸이 왜 이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약을 먹어도 뭔가 개선되지 않고, 명치 쪽이 이렇게 막 답답하고 느껴가지고 뭔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심전도검사 이렇게 좀 해보더라고요. 근데 이상 없다 하고 소화제만 처방받고 말았던 경우도 많거든요. 영화님은 30대 초반에 고혈압을 4년 전부터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드시는 약이에요? 네.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부분이 성인병 관련 약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관련된 약들이랑 그다음에 혈압약이 있고요. 그리고 소화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7가지네요. 네. 이게 똑같나요? 아침 저녁? 아니요, 저녁에 이제 하나를 적습니다. 아, 저녁에는. 네. 영화님의 주말 일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준비하는 건 얼큰 칼칼한 육개장인데요. 거긴 또 뭐예요? 여기 이제 아직 요리에 서툴다 보니 집에서는 손 씻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 가공식품 같은 반조리 식품을 주로 드신답니다. 점심 메뉴도 데우기만 하면 되는 즉석밥에 반조리 육개장. 그래도 한식이고 튀긴 것 없이 국물에 채소도 있으니 괜찮겠거니 하시는 건데요. 직장인들이 대개 그렇듯 영화님도 주말엔 소파와 하나가 돼 하루를 보냅니다. 쉬실 때는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주로 그냥 TV 보시거나 이러는 게 거의 주일까요? 네네, 그냥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막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는 보통 이게 지금 6,000보 기준으로 오늘 걸은 게 오늘은 142걸음인데요. 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엔 좀 늘어지고 싶은 마음 이해하죠. 식습관 같은 경우는 방법을 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줄이고 싶은 거죠. 저의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는요, 아직 40인데 성인병의 원인 모를 흉통까지 시작된 영화님. 괜찮은 걸까요? 의외로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심장혈관 CT를 찍었잖아요. 네. 심장혈관 CT는 막힌 게 없어요. 정동맥에 동맥경화가 조금 있어요. 근데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게 지금 약간 있는 정도거든요. 뇌로 향하는 혈관에 작은 동맥경화가 발견됐지만 심장혈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슴 쪽에 쿡쿡 찌르는 통증. 가운데가. 네, 이쪽 쿡쿡 찌르는 통증이랑요.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흉통은 제가 볼 때는 원인이 네. 심장병이 아니라 네. 몸이 굳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협심 통증은 네. 지금 보세요. 어떻게 오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생겨요. 네. 일을 하거나 뭐 언덕길을 세게 오른달지 계단을 막 오른달지 그럼 가슴 가운데 네. 왼쪽이 쥐어짜는 느낌, 네. 뭐 누른다, 압박한다, 돌덩이 올려는 굉장히 심하게 와요. 영화님은 활동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 쉴 때 흉통이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심장성 흉통이 아니죠. 양상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심장혈관 CT를 찍어봐도 병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슴 쪽에 갈비뼈가 있지 않습니까? 갈비도 있고 또 갈비를 싸고 있는 또 연골이 또 있고요. 거기 근막이 있고 연골염, 연골통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상당수 많이 해결이 돼요. 흉통이 있다고 모두 심장 때문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통증이 심장혈관 문제로 인한 통증일까요? 예를 들어 제 외래에 가슴이 아프다, 흉통으로 내원하신 분 중에 3분의 1은 심장병이 맞고요. 또 3분의 1은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러니까 식도염이 꽤 많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근육 골격계통, 뭐 그런 데 질병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증상이다라고 할 때는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위치가 가슴 중앙부나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고요. 통증의 양상이 뭐 콕콕 쑤신다 그런 게 아니고 묵직한 느낌이고요. 쥐어짜는 듯 또는 누른다,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뜨겁다. 뭐 그런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주요 심혈관 질환의 통증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협심증은 운동이나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쉬면 10분 내로 사라집니다. 만약 운동과 상관없이 20분 이상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심근경색으로 초응급 상황입니다. 평소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온 영화님. 심장혈관은 괜찮았지만 뇌로 가는 혈관엔 동맥경화가 시작돼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40세인데 동맥경화가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생활 식습관도 간편식 위주에서 야채, 채소, 자연식 형태로 좀 바꾸고 지금 거의 운동이나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병행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원래 안 움직이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비만병이기 때문에 좋아지게 돼 있죠. 동맥경화의 악화를 막기 위해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돌연사의 주 원인 동맥경화 개선 프로젝트. 귀하신 몸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초기에는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험인자 컨트롤하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하면 동맥경화가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약을 드셔야 돼요. 특히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드셔가지고 그 목표 수치대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약물만 가지고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운동과 더불어서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 첫 번째 솔루션,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법을 배워볼 건데요. 보통 저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 환자들 보면 유튜브에서도 제2의 심장이다 하는 종아리 근육인데 그 종아리 근육을 수축과 이완함으로써 결국에는 말초에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그런 능력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혈류를 심장으로 보내는 기능이 좋으면 밑에 하지에 이제 저류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고 순환을 더 좋게 하고 그 근력이 강화되면 하지 쪽에 저장고가 많아지면 결국에 심장은 그만큼 활동할 때 부담이 적게 돼요. 다리는 골반 넓이 좀 더 이렇게 벌리시고 편한 자세에서 다리 벌리시고 상체만 약간 기울이세요. 그리고 손은 약간 무릎 위에 놓으시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체 약간 굽인 상태 뒤꿈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들어올릴 때 나는 체중으로 눌러서 약간 저항을 주고 내리고 다시 한번 둘 내리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앞꿈치 올려볼까요? 하나, 내리고, 다시 한번, 둘, 내리고, 자, 셋.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아리 운동과 허벅지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가슴에서 손을 크로스 하시고, 자, 일어나 볼까요? 그대로 쫙 일어났다가, 저희가 이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 상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쭉. 자, 버텨볼까요? 중심이 왔다 갔다 하죠. 내리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앉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뒤꿈치 들고 중심 잡고 내리고 앉고 바로. 만약 일어섰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팔을 앞으로 쭉 편 상태로 하시면 되고요. 이 동작들은 10회에서 15회를 한 세트로 하루 2차례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 혈관 건강, 특히 동맥경화와 직결되는 식습관입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들은 조금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곱창, 생선알, 계란 노른자, 버터, 새우, 설렁탕. 예, 식사일기 보니까 설렁탕, 내장탕, 곰탕 많이 드셨더라고요. 예. 많이 녹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녹고, 관련 있는 것들이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이에요. 얘네들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조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포화지방은 실온에서 고체인 기름들, 불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액체인 기름들. 그래서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트랜스지방은 뭐냐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마가린인데요.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서 바삭하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과자. 그렇죠. 빵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로아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제 심혈관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터,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 특히 과자나 패스트푸드에 많은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솔루션 7일째를 맞은 영화님, 드디어 주방에 입성하셨네요. 솔루션을 시작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요리를 시작하셨답니다. 양배추 쪄가지고요. 싸먹으려고. 네.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씻고 다듬는 모든 과정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 바쁘다는 핑계로 반조리 식품을 주로 드셨던 영화님. 반찬을 여럿 놓고 드시기보단 국밥 같은 일품 요리를 즐겼는데요. 칼로리도 높고 염분이 높은 일품 요리는 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성을 들인 밥상을 스스로에게 선물합니다. 양배추 찜부터 살코기 구이, 샐러드, 잡곡밥까지 이 정도면 100점짜리 건강식단이네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이전엔 거의 드시지 않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게 된 겁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 요리 과정에서 간을 하지 않고 양념을 찍어 먹는 방식으로 나트륨 섭취량도 줄였습니다. 요 근래 좀 살도 빠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살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잘 먹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배 부르고 그렇게 음식을 몇 끼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거 보고 좀 제일 신기했습니다. 네. 메뉴는 달라졌지만 하루 3끼 충분한 양을 섭취해 허기진 일도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40, 하루에 챙겨 먹는 양만 7가지. 고지혈증의 고혈압, 당뇨 전 단계였던 영화님. 성인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뇌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 변화가 시작됐었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숨가쁜 이 느낌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막 어지러워가지고 호흡도 막 잘 안 잡히고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것 좀 하고 나서 호흡이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힘은 들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검사 결과를 보면요. 제일 많이 좋아진 게 중성지방이 제일 많이 좋아졌어요. 예.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의 효과를 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꾸준히 하시면 지금 경동맥에 동맥경화 약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진행 안 할 거예요. 아, 진행 안 하고 지금 드시는 그 콜레스테롤 약은 당분간은 드셔야 되는데 용량 줄일 수 있고 네. 나중에는 아마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전부터 계속 운동을 해야지, 뭐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지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일단은 뭐 운동도 다시 실천하게 됐고 식습관 많이 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바뀐 거 유지하도록 노력해야죠. 네. 운동은 동맥경화를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망률 감소 효과, 심혈관 질환 발생 감소 효과가 있어요. 세 끼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아침부터 바꾸고 조금 나아지면 그 다음에 점심, 또 그 다음에 저녁까지 하라고 하고요. 일단 튀긴 음식하고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